안녕하세요, 두창입니다. 지금 화요일 1시 50분입니다. 오전에 회사에서 업무를 다 정리하고 10시에 외근을 나와서 도산대로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도산대로에서 신입 직원이랑 매매 물건 접수했을 때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봐야 되는지 교육 겸 답사를 했고요. 지금 오늘 찍고 이렇게 건물 몇 군데 현장 답사를 한 게, 지난주에 팔아달라고 하는 그 빌딩 매물을 몇 가지를 접수를 해서, 몇 개의 건물을 접수해서 보통은 다 강남구에 있는 건물인데, 오늘 첫 번째로 신사동에 있는 건물 하나, 그건 1000억이 넘어요. 1000억짜리 건물 하나, 그리고 신사역 쪽 이면 쪽에 200억짜리, 그리고 도곡동에 600억, 그리고 청담동 이면의 주택 형태의 어떤 건물이나 나대지라고 하긴 좀 뭐한데, 조그만 그 토지, 건물 있으나 마나한 그런 새로 지어야 되는 땅들 한 3필지 정도 해가지고 각각 200억, 400억, 600억 이런 건물들 한 5군데 정도를 답사를 했어요. 자, 업무의 어떤 성격상 이렇게 저희가 임장을 했잖아요. 물론 임장을 안 하고 무슨 로드뷰 같은 걸로 임장 대신에 보시는 분들도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냥 제가 상관이 없는 사람이면 너는 그렇게 일하구나, 큰일 날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제 팀원이라든지 부하 직원이라든지 제 교육생이라든지, 근데 이제 로드뷰로 건물을 임장하고 있으면 이제 제가 그걸 발견하는 즉시 이제 심하게 뭐라고 하겠죠. 왜냐면 그건 이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건물 5-6군데 정도를 싹 다 둘러보고, 자, 여러분들도 이제 매매를 진행하시다 보면, 이거는 제가 매수자가 아니라 지금 매물을 접수받아가지고 그 현장을 임장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나가기 전에 제가 기본 데이터 정도는 받겠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것들을 확인했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거래되고 있는 매물이 대충 주변에 최근에 얼마 팔렸는지 확인하고 나갔을 겁니다. 그러면 느낌상 이 건물은 적절한 가격에 나와 있네, 이건 좀 비싸게 나와 있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미리 확인하고 나갔겠죠. 그 확인하고 나가서 이거는 이 건물 옆에 있어서 비싸구나, 이건 이런 이유에서 비쌀만 하네 라든지, 그런 현장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팁들을 발견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발견을 한 이후에 이거는 시장 상황상 팔릴만 하다 라든지, 이거는 경기와 상관없이 살 사람이 충분히 있는 건물이구나, 이런 판단이 들었을 때 그 물건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건물주에게 제안을 합니다. A라는 건물은 상품성도 A다. 그러면 전속을 요청하고, 제가 전속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대상을 통해서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팔 것인지에 대해서 건물주한테 필요하면 제안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브리핑을 하러 가죠. 브리핑을 하러 갈 때 이제 건물 개인주의 성격상 건물주가 기업이다 그러면 담당자가 윗사람한테 보고할 수 있는 내용도 감안해서 이제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만약에 기업 거긴 하지만 CEO를 직접 상대한다, 그럴 경우에는 그 CEO도 왜 그 회사가 저희 회사죠, 왜 저한테 그 일을 맡겼는지에 대한 명분이 있으려면 어떤 요식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제안서라든지 그런 형식 같은 것들을 나중에 담당자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완전 개인이다, 그분이 결정권자고 결정하면 다 끝나는 거다, 이런 상황이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지만 강력하게 어떤 팩트를 가지고 전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셀링 포인트를 확실하게 찝어가지고 만나러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각 건물별로 각 고객별로 전략을 세워가지고 필요하면 제안서, 아니면은 강력한 멘트, 브리핑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개개인별로 달리해가지고 만들어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임장을 끝냈잖아요, 6군데 정도 건물에. 그럼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겠죠. 사무실 들어가서 각 건물별로 공부를 다 확인하고 이제 그 시세가 타당한 것인지, 보통 저희가 접수받았을 때 건물주가 1000억에 팔아달라 그러면 그건 건물주가 원하는 희망 가격이지 시장 가격은 다르거든요. 소나타를 5000에 팔아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왜 그 가격인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왜 그 가격인가에 대한 부분을 공감하기 위해서 건물을 답사하고 왔고, 자, 그럼 주변에 어떤 호재가 있는 것인지, 미래의 어떤 미래 가치가 반영된 가격인지, 아니면 임차인이 좋은 임차인인데 통임대로 장기 임대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래서 매매 가격이 다소 비싸 보이긴 하지만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뭐 감정평가라고 하기에는 좀 적합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 건물이 그 가격에 타당한지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하고요. 나로서도 팔만한 것이다. 그랬을 때는 전속을 제한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전속은 말로 전속이 아니라 페이퍼를 다 작성하는 거고요. 들어간 시간과 노력에 대비해 가지고 컨설팅료를 청구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받아들여졌을 때 청구한다기보다 책정하게 되고, 그게 이제 다 반영돼서 계약서상 일정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물건을 얼마의 가격에 마케팅해 가지고 팔았을 때 뭐 중개 형태인 경우에 중개 수수료 몇 퍼센트, 그리고 중개 수수료 외에 인센티브는 얼마, 목표 가격보다 비싸게 팔았을 때 인센티브는 얼마, 목표 가격보다 싸게 팔았을 때 페널티 형태로 가격을 깎는 수수료 가격률은 얼마, 막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작성해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하고요. 계약이 작성되면 실제로 그 지역에서 지역 부동산들 중에 매수자가 있을 만한 분들도 찾아뵈고, 그리고 뭐 네이버라든지 그런 광고에 잘못된 올라가 있는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내리거나 수정하게 만들고, 단독 전속이기 때문에 좀 그 지역에서 건물주 대신해서 그 건물주가 그 건물을 팔기 위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부동산 이슈라든지 부동산 공인중개사들과의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신 분석해 가지고 그 기간 동안 매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매수자는 어떻게 찾을까요? 이거는 매물을 거래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매매 전속으로서 매수자를 찾아 가지고 핸들링하는 것과 중개로서 매매하기 위해서 매매를 하는 부분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100억짜리 건물을 뭐 94억에 협상을 해가지고 서로가 좀 아쉽긴 하지만 만족한 거래를 했을 때는 중개로서 충분히 거래를 커버할 수 있죠. 근데 1000억짜리 부동산을 파는데 100억의 매수자와 매도자의 온도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중간에 50억 지점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금액이 올라가거나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중개의 형태보다는 일방대리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거를 저한테 일방대리는 무엇인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부부가 이혼을 하는데 한 변호사한테 이혼 소송을 맡기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중개를 할 수가 없어요. 매도하는 촉은 그 매도하는 그 부동산과 관련돼 가지고 최대한의 가격을 보존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되는 과정에서 안 깎이기 위해서 내 건물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 분석해 가지고 어필해야 되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왜 그 금액을 깎아서 사야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매 전속을 하는 것과 매수 전속을 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그 스케일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매물을 접수받았을 때 임장을 했고 향후에 어떻게 해서 전속을 받고 진행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매수 전속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